이 베라크루즈 차량은 이 캠버 각이 너무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서 이제 얼라미터 교정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 볼트를 한번 풀어보는데 완전히 고착됐어요. 이거 하나 풀어보니까 움직이더라고요. 웬 죄수 이 생각을 했는데 나머지는 다 고착됐어요. 이 하나만 괜찮고 나머지들은 다 고착돼 가지고 하는 수 없이 부품을 좀 교체를 좀 해야 되겠네요. 맨 처음에 이걸 풀어봤는데 이 움직이는 겁니다. 잘 움직이죠. 제 움직이죠. 이 로우암을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움직이면 이 조정이 가능하겠는데 이 안에 거 어시스트함을 움직여 보니까 꼼짝을 안 해요. 원위치 가버리죠. 이 볼트하고 이 아래 부싱하고 완전히 고착돼 버렸습니다. 꼼짝을 안 하죠. 이쪽에 한번 볼게요. 완전히 고착입니다. 완전히 고착. 이 안쪽에 있거든. 꼼짝 안 해요. 아이고, 이 부식이 다 고착돼 가지고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품을 다 교체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조정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리어 쪽에 독립평가 장치로 되어 있는 차량들은 이 부싱들이 다 고착이 되거든요. 볼트하고. 참, 이 제작사에서 처음에 제작대에서 출고를 할 때 이 안에 좀 그리스를 좀 도포를 해서 이렇게 출고가 됐더라면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이 생산 라인에서 그리스는 전혀 도포하지 않고 그냥 볼트로 이렇게 체결을 해 놓으니까 부싱하고 고착돼 버리고, 제가 정비를 해 보니까 5년 정도 되니까 다 고착되더라고요. 거의. 이 차량도 지금 이쪽 하나만 지금 고착이 안 되고 나머지 3개가 고착이 다 됐는데,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쪽에 트레일링암 이쪽에도 아마 고착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경우에 정상적으로 탈거가 되면 부품 교체하고 뭐 공차 체결하고 얼라미터 보면은 작업이 쉽게 끝나는데, 이 고착돼 가지고 탈거가 되지 않으면 일일이 다 잘라내야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프라즈마로 커팅을 하고, 그 다음에 커터를 큰 거 가지고 이 사이로 넣어 가지고 일일이 다 잘라내야 이게 탈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탈거되는 차량에 비하면 한 4배, 5배 정도 이상 시간이 걸리죠. 참 답답합니다. 이런 거 보면. 금방 끝날 일을 몇 시간씩 더 작업을 해야 되니까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H 쪽 로우암 볼트는 원래 잘 움직였고요. 요거는 교체를 해 놨고요. 이 어시스트함도
고착이 됐었는데 굉장히 무리하게 힘을 줘가지고 움직이니까 좀 움직여서 좀 힘들게 탈거를 하고 교체를 했습니다. 이쪽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쪽이가 문제네요. 이 완전히 고착됐고요. 로우암, 어시스트암 완전히 고착됐네요. 이 고착된 로우암을 탈거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 6인치 그라인더거든요. 굉장히 크죠. 이 그라인더에 맥스로 장착할 수 있는 커터 날이 6인치까지 가능합니다. 6인치를 이렇게 넣고 커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간섭이 돼서 정확한 각도로 커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좀 확보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를 이렇게 좀 커팅을 또 먼저 하고 어차피 이 로함을 버릴 거니까요. 커팅을 하고 그라인더를 삽입해서 커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이 안쪽까지 커팅을 해야 이 그라인더가 삽입하기 좋거든요. 최대한 안쪽으로 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내야 됩니다. 이 상태로 커팅이 됐는데 어거지로 좀 움직이죠. 이제 위로 올리면 굉장히 공간 확보가 좀 용이하죠. 이 상태에서 커팅하면 되겠네요. 돌려가면서 해야 돼. 6인치 나를 해도 길이가 어려워. 이 커튼홀 크기가 6인치인데도
새거일 때는 조금 나는데 조금만 달아버리면은 안 되네. 최대한 밀어야 돼. 최대한 밀어야 돼. 잘라보자. 이렇게 용접되어 있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가운데 볼트고 가해가 부싱인데 이런 식으로 안에 볼트 부분이 표가 나죠. 용접되어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 참. 이런 식으로 잘라내야 됩니다. 이 어시스트함은 공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커팅 안 하고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커팅 해야 되겠네. 이 차체에 용접을 하거나 또 이 플라즈마 커팅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그 일반인들이 뭐 전기사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이너스 터미널을 꼭 탈거를 해야 된다. 그래야 뭐 전자장비에 뭐 ECU, 뭐 TCU, 뭐 에탁스 이런 쪽에 데미지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뭐 그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전에 제가 영상에도 언급을 여러 차례 해드렸는데 굳이 마이너스 터미널 탈거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이 접지와 이 플라즈마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이 전위차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그러면 전류가 흐를 때 이 접지와 이 양극 간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 접지를 이 작업하고자 하는 곳에 가까운 곳에 하고, 여기 작업할 거니까요. 이런 접지선을 여기와 거리 먼 곳에 이런 범퍼 밑에 범퍼 레일이라든가 차체 쪽에 아니면 이런 쪽에 이 접지를 하게 되면 전류가 흐르면은 데미지가 가죠. 그쪽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류는 자기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갑니다. 가기 쉬운 곳으로. 전류가 빙 돌아올 일이 뭐 있겠습니까? 가까운 데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작업하는 부위에 가까운 곳을 놔두고 접지를 하고 작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터미널 탈거하지 않아도 전혀 데미지 가지 않습니다. 그 데미지 간다는 그런 분들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작업하면서 단 한 번도 마이너스 터미널 탈거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여건이 꼭 이렇게 가까운 곳에 접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라면은 조심해야죠. 그렇지만 이렇게 여건이 좋은 데서는 굳이 마이너스 터미널 탈거할 필요 없습니다.
됐어요. 이런 경우 자를 수 있다고 계속 자르게 되면은 큰일 납니다. 이 커튼 알이 사이에 딱 끼어버리죠. 이거 경험 많으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다 잘려갈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커튼 알이 탁 끼어버리면서 튀거든요. 그러다가 많이 다치거든요. 다 잘려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잘 됐습니다. 볼트가 안에 지금 박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작업하면서 별 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말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작업 많이 하신 분들은 꼭 한 번씩 이 손 다치고 몇 달씩 고생하시는 분들 봤거든요. 저도 굉장히 이런 작업할 때 조심스럽게 작업을 하는데 노파심이 그런 겁니다. 이러다 다치면 안 되잖아요. 걱정이 돼서 어떤 경각심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게 말을 많이 하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장갑도 이런 거 끼고 가야 돼요. 예, 장갑도 이거 끼고 하랍니다. 장갑 이거 끼고 하래요. 맞지? 이 정도로 나가겠지. 한 방이면 나가지 뭐. 흔히 말하는 그리스를 이런 부싱들에는 완전히 떡칠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고착이 되는데 그리스를 한 방울도 안 넣고 조립하는 제작사 참 문제 있다 문제 있어. 조립은 완전하게 하지 않고 가조립을 해놨습니다. 타이트하게 조이지 않고 가조립만 해놓고요. 사주 리프트를 올려서 공차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얼라이먼트 장비가 있기 때문에 턴테이블도 있거든요. 턴테이블도 있는데 굳이 턴테이블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주 리프트에서는 이 차체를 잭을 들었다가 내렸을 때는 이런 턴테이블이 필요하지만 차가 지금 사주 리프트에 올라오면서 벌써 이 서스펜션은 안착이 됐거든요. 이 상태에서 바로 공차 체결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턴테이블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그 스파너 줘야 돼.
오케이. 뒤에 흔들고. 예, 이제 작업은 마무리됐는데요. 뒤쪽에는 뭐 부품을 교체했으니까 당연히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죠. 일부러 빨간불 들어오도록 해놨습니다. 계속 타다 보면 자꾸 버려지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대한
플러스로 보냈습니다. 캠버각을 플러스로 보냈고요. 앞에도 너무 마이너스로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캠버도 좌우 다 조정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운전 한번 해보죠. 휠 얼라인먼트 교정하고 시운전 나왔습니다. 똑바른 직선 도로인데 쏠림은 없는 것 같고요. 좀 더 해봐야 되겠네요. 직선 도로입니다. 쏠림은 없는데 조향각이 미세하게 안 맞는 것 같네요. 이 조향각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들어가서 수정해야 되겠네요. 네, 시운전을 해보니까 조향각이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은데 한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운전자마다 다 느낌이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정도가 틀어진 것 같아요. 조정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운전 한번 더 해보죠. 예, 조향각 미세 조정하고 다시 또 시운전 나왔습니다. 이제 잘 맞는 것 같네요. 제 느낌으로 봐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운전 해봐야 되겠네요. 잠시 운행해 봐서는 모르거든요.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예, 계속 시운전 해보고 있는데 조향각은 잘 맞는 것 같네요. 쏠림도 없고요. 마지막으로 직선도로에서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맞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얼라인먼트 교정은 잘 된 것 같고요. 실은 이 차량은 이 고객님이 며칠 전에 휠 얼라인먼트 교정을 하러 오셨어요. 교정하려고 보니까 그 로우암 또 어시스트암 이쪽이 다 고착이 돼 가지고 도저히 원하는 수치로 교정이 불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부품을 주문해 놓고 오늘 부품이 도착해서 오늘 이제 작업을 하고 얼라미터 교정까지 마쳤는데요. 대부분 얼라미터를 보러 오시면 고착이 안 돼 있으면 괜찮은데 또 고착이 돼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조정을 해서 가능하면 봐드리면 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도저히 부품 교체하지 않고는 교정이 불가능해서 부품 교체를 했는데 보통 한 5년 정도 넘어가게 되면 대부분 고착이 많이 되거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작사에서 조립을 할 때 좀 그리스를 조금 주입을 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이렇게 고착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리스가 아예 없어요. 그냥 볼트 그냥 이렇게 체결해 버리고 하니까 수분 또
이 빗길에 운행하고 이래 하다 보면 수분이 많이 또 유입이 되기도 하고, 또 수분 유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이 산소와 결합을 하다 보면 또 부식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작사에서도 이런 쪽에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하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 얼라미터 보실 분들은 꼭 저희 업소가 아니라도 한번 리프트에 올려서 볼트가 이렇게 제대로 움직이는지 한번 그걸 확인하고 얼라미터를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라미터 보러 오셔가지고 이제 고착돼 버리면 큰맘 먹고 이렇게 오셨는데 또 하루 그냥 소비해버리는 거잖아요. 굉장히 시간적으로 손실이 많으니까 미리 이렇게 확인을 해서 얼라미터 교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또 이 고객님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차량을 그냥 맡겨놓고 가셨는데, 마지막에 또 고객님이 시운전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알아서 해달라고 알아서 시운전하고 뭐 이상 없으면 되지요 하면서 믿고 맡겨놓고 이렇게 가셨거든요. 제가 또 운행을 해보니까 작업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베라크루즈 힐 얼라미터 교정을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